안녕하세요. 자은지입니다. 제가 5살 때 세상에 대해서 인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제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조그마하고 작았던 저에게 하늘은 손에 닿을 수도 없고 너무 신기한 공간에 무형의 어떤 수증기들이 떠다니는 것이 제 눈엔 너무나도 신기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구름은 바람이 불면 토끼로도 변하고 강아지로도 변하고 그런 모습은 저한테 정말 경이로운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구름을 그리는 건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 같은 아주 그런 아주 단순한 모양의 그런 구름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을 되게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름은 저에게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구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로 그리면 좀 잘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채화를 이용해서 구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자세히 보시면 수증기가 마음대로 일렁이면서 움직이는데요. 물과 물감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퍼지는 모양 자체가 구름이랑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연구를 했고 정말 구름을 구름답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4개월 정도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요. 제주도에는 사람보다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그리고 여러 수많은 오름, 그리고 바다들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연 속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글씨를 저에게 써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엽서에 써있는 글씨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림만 그릴 줄 알았지 글씨는 그렇게 잘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계속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을까? 저의 호기심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제가 직접 그린 그림과 찍은 사진, 그리고 매일 쓴 일기를 가지고 여행 드로잉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제가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다 보니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 폰트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글씨를 쓰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만 그리게 태어났는지 도무지 한 글자도 마음에 들게 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진에는 그가 써준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망, 그대로의 상태에 있다. 제가 희망하는 대로라면 그는 분명히 글씨를 써주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글씨를 유심히 볼 때마다 저는 계속 깊이 호기심에 빠졌고 그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러고 나서 계속 그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뉴스와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를 수백 번씩 되뇌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그게 온전한 그일까요? 정말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것, 그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근원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Hi, I'm really honored to be with today for my first presentation in TED in 2013. And I'm going to talk with you about curiosity, which is really important issues in this conference. 왜 첫 시작을 영어로 했냐면 아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한국어로 번역하는 통역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제 첫 번째 호기심은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영어로 하게 된다면 통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이게 오늘 아까 앉아 있었을 때 제 첫 번째 호기심이었습니다. 네. The Cabinet of Curiosity. 제가 이 단어를 첫 번째 들었을 때 되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무리 제 안에 있는 호기심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제가 갖고 있던 1차적인 호기심은 사실은 이성밖에 없었거든요. 이성이라는 건 참 엄청난 호기심의 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력을 탈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3주, 2주, 1주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 이상의 호기심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형 이하학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형 이상학적인 테드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고민했는데 딱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댕이었습니다. 왜 로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2주일 전에 문득 인터넷을 통해서 그 로댕을 봤더라고요.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로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댕을 학습해 왔습니다. 텍스트북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학습했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익숙한 부분들은 뭐냐면 로댕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채널, 스마트폰을 통한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디지털로 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학습해 왔습니다. 보아왔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다양한 실시간 검색어들을 볼 수 있죠. 어쩌면 이거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기심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리젠터입니다. 제 직업은 프리젠터입니다. 프리젠터는 정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바로 이런 대중에게 아주 알기 쉽게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라는 도구는 때로는 굉장히 텁텁하고 소화하기 힘들어서 저는 항상 이야기라는 소재를 끌고 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노트를 효과적으로
사서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저의 미션을 이제 받고 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날로그의 감성에 익숙한 분들이고 한 번도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에버노트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대중들하고 소통,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와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는 언제나 저에게 마치 중간고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습득해왔죠. 강연을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주제에 몰입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극도의 호기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호기심은 또 강연이 끝난 이후에 끊임없이 제 옆에 있으면서 저에게 또 다른 취미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일례로 역사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현재 제 상황인 거죠. 어느 날 제주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를 갔을 때 우연히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저는 이오테우 해변을 걷게 됩니다. 이오테우 해변을 걸으면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자신의 책을 쓴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왜 책을 쓰려고 하시나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논문을 쓰는데 그 대학 논문을 쓰다 보니 제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뒷면을 보니 모든 책들에는 수많은 참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제 생각일까요? 아니면 남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저는 참조가 없는 온전한 제 책을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에는 항상 구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또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구름인가요?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고 지금의 상황에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표현하는 데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있고 난 뒤 얼마 후에 저는 또 끊임없이 이제 제 직업이 강연이다 보니 강연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굉장한 두려움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 호기심들은 생각을 해보니 원본이 아니고 학습되었던 호기심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지 않았지만 항상 보아오고 습득해오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체화했던 거기서 만들어진 호기심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황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여자친구죠. 은지 씨가 찾아왔고 그리고 이 은지 씨는 저에게 종이 하나를 건네게 됩니다. 그 종이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책 서두에 적을 소갯말을 제 손으로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 손에는 예전에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줬던 엽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예전에 오랜 시간 동안 망각해왔던 제 호기심의 원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왔던 제 글씨였던 겁니다. 호기심은 흉내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학습된 호기심이었던 겁니다.
호기심의 원본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왔던 경험의 퇴비로부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